안녕하세요. 올해 39살이고 3살 연하의 와이프는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어느덧 불혹을 한 해 앞두고 있네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은 역시 3살 어린 제 아내 지연이를 만난 것이라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답니다. 저희는 2년 남짓한 연애 끝에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보았죠. 지금은 수도권 신도시에 있는 저희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고요. 지연이는 중소기업 회계팀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고향은 전라남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이라 그런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소박하면서도 꾸밈없는 순수함이 참 매력적이었어요. 지연이를 처음 만난 건 29 늦봄 친한 대학 동기 녀석의 주선으로 나간 소개팅 자리였거든요.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어요. 몇 번의 소개팅에서 썩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던 터라 이번에도 그냥 밥이나 먹고 오겠지 하는 심정이었죠. 약속 장소였던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단정한 단발머리에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들어서는 거예요. 화려하게 꾸미진 않았지만 웃는 모습이 참 선하고 맑아 보였답니다. 그게 지연이와의 첫 만남이었네요. 첫인상처럼 지연이는 참 털털하고 솔직한 성격이더라고요. 어색함을 풀려고 제가 던진 시답잖은 농담에도 까르르 웃어주고 자기 이야기도 스스럼 없이 하는 모습이 편안했죠. 무엇보다 대화 내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씨가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이어갔답니다.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거나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하고 때로는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즐기기도 하는 여느 평범한 연인들과 다를 바 없는 데이트를 했어요. 연애를 하면서 제가 지연이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된 계기는 그녀의 남다른 선함 때문이었거든요. 어느 주말, 지연아, 이번 주말엔 뭐 할까? 새로 생긴 맛집이라도 갈까? 하고 물으니, 아, 미안 오빠. 이번 주는 토요일 오전에 고아원에 잠깐 다녀와야 해서 오후에 만나면 안 될까? 하고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처음엔 봉사활동 동아리 같은 건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알고 보니 몇 년 전부터 꾸준히 그것도 혼자서 정기적으로 고아원과 양로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월급날이면 어김없이 일정 금액을 떼어 이름 모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것도 그녀에게는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었죠. 제가 혹여 부담스러울까 봐 지연아, 혹시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우리 생활도 생각해야지 하고 걱정스레 물으면 그녀는 늘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 나보다 훨씬 힘든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내가 커피 몇 잔 덜 마시면 되는 걸 하며 특유의 해맑은 미소를 지어 보이곤 했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 이 여자 정말 속이 깊고 따뜻한 사람이구나 하는 존경심마저 들었어요. 지연이의 그런 따뜻함과 배려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죠. 제 오랜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늘 먼저 다가가 스스럼 없이 말을 걸고 어색한 분위기를 유쾌하게 풀어주는 재주가 있었거든요. 덕분에 제 친구들은 저보다 지연이를 더 좋아하고 따른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였어요. 야, 김민준. 너 진짜 전생에 나라 구했다. 저런 천사를 어디서 데려왔냐? 친구들의 진심, 어린 부러움 섞인 칭찬을 들을 때면 괜스레 제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제가 지연이에게 가장 고맙고 때로는 미안한 마음까지 드는 부분은 바로 저희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들인 제가 봐도 저희 어머니는 성격이 그리 원만하신 편은 아니시거든요. 평생 고생만 하셨다는 일종의 보상심리 때문인지 말씀도 다소 직설적이시고 때로는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날카로운 말도 서슴지 않으시는 편이죠. 저 역시 어릴 적부터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다 보니 알게 모르게 눈치를 보거나 주눅이 들 때가 많았어요. 결혼을 약속하고 지연이를 어머니께 처음 정식으로 인사드리던 날, 저는 사실 밤잠을 설칠 정도로 긴장했었네요. 혹시나 어머니께서
지연이에게 또 상처 주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는 지연이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시더니 대뜸 한마디 툭 던지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들은 그래도 의사나 판검사하는 며느리랑 결혼시키고 싶었는데 뭐 사람이 착하면 됐지. 뭘 더 바라겠냐.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죠. 당장이라도 어머니께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오히려 분위기만 더 험악해질 것 같아 애꿎은 입술만 깨물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앉아있던 지연이는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의사나 판검사는 못 되었지만 대신 어머님 좋아하시는 맛있는 음식 많이 해드리고 어머님 말씀 잘 듣는 착한 며느리는 될 자신 있어요. 호호호. 그렇게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팔짱을 살짝 끼는 거 있죠. 그 순간 싸늘하게 굳어있던 어머니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누그러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봤어요. 마치 얼음장 같던 분위기에 따스한 햇살 한 줌이 스며드는 것 같았답니다. 결혼 후에도 그런 비슷한 상황은 종종 반복되었죠. 명절이나 어머니 생신 때 찾아뵈면 어머니는 여전히 옆집 누구네는 며느리가 이번에 유럽 여행을 보내줬다더라. 저 건너 사는 누구네 며느리는 매달 용돈을 얼마씩 꼬박꼬박 챙겨준다더라. 같은 말씀을 은근슬쩍 흘리시곤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진땀을 흘리며 지연이의 눈치를 살피지만 지연이는 언제나 변함없이 웃는 얼굴로 와, 정말 부러웠겠어요. 어머님, 저희도 더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꼭 그런 효도할게요. 라며 능글맞을 정도로 능숙하게 받아넘기곤 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뚝딱뚝딱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시는 잡채며 갈비찜 같은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해서 한 상 가득 차려내곤 했답니다. 지연이가 정성스레 차린 음식을 드시면서 그래, 음식 솜씨 하나는 내가 인정한다니까 라며 마지못해 칭찬 아닌 칭찬을 하시는 어머니를 볼 때면 저는 지연이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마움과 존경심을 느껴요. 물론 저도 남자라 지연이의 외모를 전혀 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웃는 모습이 참 예뻤고 크고 선한 눈매에 오밀조밀한 이목구비가 단아하면서도 귀여운 느낌을 주었거든요. 이 천사 같은 여자를 만나 가정을 이룬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음을 저는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렇게 늘 서로 아끼고 이해하며 웬만한 일에는 얼굴 한번 붉히지 않던 우리 부부에게도 처음으로 의견 충돌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발단은 지연이의 오랜 고향 친구 문정 씨 때문이었죠. 지연이에게 문정 씨는 어릴 때부터 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던 자매나 다름없는 존재였거든요. 결혼 3년 차쯤 되었을 때 그 친구가 이혼하고 혼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안 그래도 마음이 쓰였는데 생각지도 못한 큰 사건이 터지고 만 겁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운 좋게 청약에 당첨되어 3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새 집에서 알콩달콩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무렵이었죠. 어느 날 지연이가 낯빛이 어두워져서 퇴근하더라고요. 문정 씨가 빌라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까지 다 치르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라는 사람에게서 월세가 밀렸다는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악질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중계약을 해서 전세금을 중간에서 가로채 달아난 전형적인 전세 사기였던 거죠. 한순간에 전 재산을 날리고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문정 씨는 그야말로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딱한 사정을 듣고 지연이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당장이라도 우리 집으로 데려와야 한다며 제게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처음엔 망설여졌어요. 아니, 망설여진 정도가 아니라 속으로는 격렬하게 반대하고 싶었죠. 결혼 3년 차라고는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신혼을 만끽하고 있었거든요.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면 지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고 저녁 식탁에서는 오늘 하루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죠. 주말이면 늦잠을 자고 일어나 함께 브런치를 만들어 먹고 소파에 나란히 누워 영화를 보다가도 서로 눈이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입을 맞추고 침대로 향하곤 했어요. 애정 표현도 닳도록 하고 싶은 그야말로 뜨거운 시기였는데 아내 친구와 함께 살게 된다면 내 집에서 누리던 그 편안함과 자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 거잖아요. 거실에서 편하게 속옷바람으로 돌아다니는 것도, 지연이와 소파에서 껴안고 뒹구는 것도, 심지어 밤에 부부만의 은밀한 시간을 보내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할 테니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거기다 문정 씨와의 과거 기억도 제 반대 심리에 한몫했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지연이와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던 시절이었어요. 제가 용기를 내어 지연아, 우리 이제 진지하게 결혼 생각해보자 하고 프러포즈를 했을 때 지연이가 수줍게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오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꼭 먼저 만나서 인사시켜주고 싶은 친구가 있어. 서울 올라와서 둘이 정말 많이 의지하며 지냈거든. 그 사람이 바로 문정 씨였죠. 그래서 주말에 약속을 잡고 문정 씨를 만나러 나갔어요. 지연이가 꽤 신경을 썼는지 꽤 고급스러운 한정식집 룸을 예약했더라고요. 잔뜩 긴장한 채로 기다리고 있는데 문정 씨가 들어서는 순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하는 첫마디와 함께 저도 모르게 기가 확 눌리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 여자친구였던 지연이는 아담하고 청순하면서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이었다면 문정 씨는 뭐랄까 첫인상부터 포스가 남달랐거든요. 글래머러스한 몸매에 도도하면서도 어딘가 까칠해 보이는 인상,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자신감이 넘치고 주도적인 느낌이랄까요? 마치 어디 지방의 소심한 노비가 위풍당당한 대감댁마님을 아련하는 듯한 기분이었죠.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짝 긴장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솔직히 말하면 문정 씨는 저희 결혼에 대해서도 그리 탐탁지 않아 하는 눈치였어요. 특히 제 소심하고 다소 내향적인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연이에게 민준 씨, 너무 착하기만 한 거 아니야? 저렇게 순에 빠져서 세상 험한 풍파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라며 대놓고 싫은 티를 내기도 했고, 심지어 저에게도 몇 번이나 다다다다 쏘아붙이듯 직설적인 말을 쏟아내며 함부로 대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문정 씨에게 알게 모르게 앙금이 좀 남아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정 씨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니. 지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오빠, 문정이 지금 너무 힘들어. 우리가 좀 도와주자. 딱 자리 잡을 때까지만이라도. 응? 하고 제 팔에 매달리는데 차마 매몰차게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우리 둘만의 신혼생활이 소중하다지만 평생을 의지해온 친구가 저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는데 외면할 수는 없었죠. 지연이에게 문정 씨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마지못해 알았어. 대신 딱 1년 만이야. 그 안에 꼭 독립할 수 있도록 문정 씨도 노력해야 하고 라는 조건을 내걸고 문정 씨와 함께 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한 기류 속에서 아내의 절친한 친구, 그렇게 문정 씨와의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죠. 처음 몇 달은 정말이지 숨 막히는 시간의 연속이었어요. 셋이 함께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도 저는 거의 말을 아끼고 밥그릇만 쳐다보며 꾸역꾸역 밥을 넘기기 일쑤였거든요. 지연이가 중간에서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애썼지만 저와 문정 씨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생각보다 두껍더라고요. 가끔 정말 뜬금없이 억지로 쥐어짜내듯 서로에게 말을 건네곤 했죠. 문정 씨,
회사 생활은 좀 어때요? 네. 뭐 그럭저럭 지낼만 해요. 우리 집에서 지내는 거 혹시 불편한 점은 없고요? 아유, 아니에요. 전혀요. 너무 편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밥 많이 먹어요. 네. 형부도 많이 드세요. 다시 침묵. 이런 식이었으니 밥이 제대로 넘어갈 리가 있나요? 그런데 그렇게 불편한 동거 생활이 6개월쯤 흘렀을 때였을까요? 문정 씨에게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문정 씨 키가 170cm가 조금 넘는, 사실 원래 골격 자체가 좋아서 살만 빼면 모델 뺨칠 몸매였는데 처음 저희 집에 왔을 때는 아무래도 눈치가 보였는지 늘 펑퍼짐한 티셔츠에 주름치마나 헐렁한 고무줄 바지 같은 몸매를 철저히 가리는 옷만 입고 다녔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퇴근하고 돌아온 문정 씨를 보는데 뭔가 확 달라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실 문정 씨를 제대로 쳐다본 적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아내의 친구, 불편한 동거인 정도로만 인식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슬림해 보이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얼굴선도 뾰족해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부해 보이던 느낌이 사라졌더라고요. 나중에 지연이에게 슬쩍 물어보니 문정 씨가 그동안 저희 집에 신세 지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독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저녁 저희 아파트 단지 공원을 1시간씩 걷고 식단 조절도 철저하게 한다고요. 그렇게 문정 씨의 변화를 인지하고 나니 이상하게 자꾸 시선이 가기 시작했어요. 특히 살이 빠지면서 예전에는 몰랐던 그녀의 여성스러운 라인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와도 좀 더 편해지고 다이어트에도 탄력이 붙었는지 집 안에서 점점 짧은 반바지에 민소매 티셔츠 같은 시원하고 편안한 차림으로 다니는 날이 늘어나더라고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어느 주말 오후 문정 씨가 저 다이어트 성공 기념으로 청바지 샀어요 하면서 타이트한 스키니진에 몸에 딱 붙는 티셔츠를 입고 나타났는데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통통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늘씬하게 쭉 뻗은 다리와 잘록한 허리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나도 모르게 한참을 멍하니 쳐다봤던 것 같아요. 속으로는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정신 차려, 김민준. 아내 친구라고 하면서 애써 지연이 얼굴을 떠올리고 속으로 애국가를 매번쯤 불렀던 것 같네요. 그날 이후로 저도 모르게 문정 씨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지연이 둘도 없는 친구고 어차피 한 집에서 지내기로 한 거 이제 와서 계속 불편하게 지낼 필요 없잖아. 오히려 내가 먼저 좀 더 편하게 대해주고 잘해줘야지 하는 일종의 자기 합리화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딱딱하고 사무적이던 말투도 한결 부드러워졌고 먼저 말을 거는 횟수도 늘어났죠. 문정 씨, 내일 아침에 회사 갈 때 혹시 시간 맞으면 내가 태워줄까요? 가는 길인데. 다이어트 한다고 매일 저녁 공원을 걷는 문정 씨에게 저녁 산책할 때 혹시 심심하면 같이 따라 나가 줄까요? 운동도 혼자 하면 재미없잖아요 하고 슬쩍 떠보기도 하고요. 물론 처음엔 문정 씨도 조금 어색해했지만 제가 먼저 앙금을 풀고 조금씩 친절을 베풀자 그녀도 점점 저에게 마음을 열고 편하게 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집에 얹혀 사는 입장이다 보니 걔가 편하게 대해주는 게 고맙기도 하고 안심도 되었을 테죠. 그렇게 서먹했던 관계가 조금씩 풀리고 서로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워지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지연이가 주말을 끼고 2박 3일 일정으로 지방에 계신 부모님 댁에 내려갈 일이 생긴 겁니다. 졸지에 저와 문정 씨 단둘이서만 주말을 보내게 된 거죠.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금요일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문정 씨에게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문정 씨, 오늘 저녁에 시원하게 치맥 한잔 할래요? 지연이도 없고 심심한데 문정 씨도 마침 맥주 생각이 났다며
흔쾌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거실에서 편하게 둘이 앉아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어색하게 안부나 회사 이야기 같은 걸 하다가 술이 한두 잔 들어가니 조금씩 분위기가 풀리더라고요. 형부, 근데 지연이 없으니까 집이 엄청 조용하네요. 그렇죠? 문정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러게요. 지연이 시끄러울 땐 정신없는데 없으니까 또 허전하네요. 저도 웃으며 받아쳤죠. 에이, 형부도 참. 근데 문정 씨, 진짜 용케 살 뺐어요. 독하다. 독해. 비결이라도 있어요? 제가 문정 씨의 다이어트 이야기를 꺼냈어요. 문정 씨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에이, 독하긴요. 형부랑 지연이한테 신세 지는 게 죄송해서라도 뭐라도 해야겠다 싶었죠. 사실 이혼하고 나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었고 하고 속내를 살짝 털어놓더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생각 마요. 문정 씨, 지금 모습 정말 보기 좋아요. 훨씬 활기차 보이고 자신감 가져도 돼요. 활기차 보이긴요. 남자들이 거들떠나 볼까요? 이혼녀를. 하하. 문정 씨가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불쑥말이 튀어나왔죠. 에이, 무슨 소리예요. 요즘 남자들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써요. 문정 씨 정도면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솔직히 제 말에 문정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어머, 형부, 지금 저한테 작업 거시는 거예요? 지연이한테 다 이를 건데. 호호. 저도 당황해서 에이, 무슨, 그냥 친구로서 하는 말이죠. 친구로서. 근데 진짜로 남자 보는 눈 좀 키워요. 괜찮은 사람 많을 텐데 하고 너스레를 떨었지만 심장이 괜히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어느새 맥주캔이 10개 가까이 비워졌고 둘 다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 알딸딸하게 취기가 올랐죠. 그때 제가 불쑥 말했어요. 우리 불 끄고 영화나 한 편 볼까요? 문정 씨도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거실 조명을 끄고 TV 화면만 남겨둔 채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틀었어요. 어둠 속에서 주변은 고요하고 오직 영화 속 배우들의 대사와 효과음만이 들려오는데 이상하게 영화 내용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온 신경이 옆자리에 앉은 문정 씨에게 쏠려 있었어요. 어둠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숨소리, 옅은 샴푸 향기, 가끔씩 소파 쿠션이 움직이며 느껴지는 미세한 기척. 영화상으로는 고작 10분 정도 흘렀을 뿐인데 제게는 마치 1시간이 넘게 흐른 것처럼 길고 아찔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성의 끈을 놓아버릴 것 같은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다행히 그날 밤 술이 많이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둘 다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지는 않았어요. 별일 없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고 그 이후로 다시는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날 밤 아슬아슬했던 치맥과 영화의 밤 이후 저와 문정 씨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이전의 어색함은 눈 녹듯 사라졌고 대신 왠지 모를 친밀감과 편안함이 그 자리를 채웠죠.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처럼 때로는 짓궂은 장난을 치는 연인처럼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주말 아침 제가 늦잠을 자고 일어나 부스싼 머리로 거실에 나가면 먼저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있던 문정 씨가 저를 보며 킥킥 웃는 겁니다. 형부, 어제 밤새도록 어디서 전투라도 치르고 오셨어요? 머리가 완전 폭탄 맞았는데. 하하. 문정 씨 진짜 아침부터 너무 솔직한 거 아니에요? 나름 꾸미고 나온 건데 제가 짐짓 발끈하는 척하면 에이, 농담이에요, 농담. 그래도 나름 귀여운데요? 그 헤어스타일 하고는 눈을 찡긋하며 놀리듯 말하는 거죠. 저도 지지 않고 받아쳤어요. 어쭈, 문정 씨, 지금 나한테 작업 거는 거예요?
지연이한테 다 잃을 건데. 치맥하던 날 문정 씨가 했던 말을 그대로 써먹으면서요. 그러면 문정 씨는 배를 잡고 웃으며 아, 형부 진짜 센스 없기는. 그건 내 대사잖아요. 하고 핀잔을 주곤 했죠. 퇴근 후 저녁 시간에는 TV 채널을 두고 티격태격하기도 했어요. 제가 스포츠 채널을 보려고 하면 문정 씨가 드라마를 봐야 한다며 리모컨을 뺏으려고 달려들고, 그러다 보면 가벼운 몸싸움으로 번지기도 했죠. 소파 위에서 옥신각신하다가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워지면 순간적으로 둘 다 얼굴이 빨개져서 슬그머니 떨어지곤 했지만 그 어색함마저도 왠지 싫지 않은 간질간질한 느낌이었어요. 가끔은 꽤 수위 높은 농담도 서슴없이 주고받았습니다. 어느 날인가 문정 씨가 새로 산 딱 붙는 운동복을 입고 거실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무심코 와, 문정 씨, 몸매 진짜 장난 아니네. 그러자 문정 씨가 요염하게 스트레칭 자세를 유지한 채로 저를 싹 쳐다보며 말하더라고요. 어머, 형부, 뭘 새삼스럽게. 이제야 제 매력을 알아보신 거예요?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에이, 늦긴 뭐가 늦어요. 좋은 건 천천히 알아가는 맛도 있는 법이죠. 그럼 형부는 제 어떤 부분이 제일 매력적인데요? 솔직하게 한번 말해봐요. 지연이한테는 비밀로 해줄게요. 하며 은근한 눈빛을 보내기도 했죠.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며 글쎄 다 매력적이라 하나만 꼽기가 좀 어려운데 특히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마음가짐 하고 딴청을 부리면 문정 씨는 에이 재미없어 형부 하면서도 입가에는 미소가 가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끼고 장난과 농담 속에 은근한 설렘을 주고받으며 저희는 정말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듯 서로의 존재가 건조했던 일상의 작은 활력소가 되어주는 것 같았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문정 씨와 아슬아슬하면서도 즐거운 동거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지연이가 제 아내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 후 6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었고 매일 밤 술로 지새우며 현실을 부정했어요. 무기력함에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며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었죠. 그런 저를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준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한때는 서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아내의 친구 문정 씨였습니다. 문정 씨 역시 지연이를 잃은 슬픔은 저 못지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슬픔을 애써 누르며 무너져가는 저를 헌신적으로 돌봐주었습니다. 함께 밤새워 울기도 하고 말없이 제 곁을 지켜주기도 했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동시에 잃었다는 깊은 상실감과 슬픔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내면서 저희 사이에는 이전과는 또 다른 깊은 유대감이 생겨났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쯤 되었을 무렵이었을까요? 어느 주말 저녁, 여느 때처럼 문정 씨와 거실에서 맥주를 한잔하고 있었어요. 문정 씨가 뜬금없이 자신의 결혼 생활과 이혼, 그리고 전세 사기까지 당하며 혼자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형부, 저 진짜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고, 근데 형부랑 지연이 덕분에 정말 큰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도 형부가 힘들 때 꼭 옆에 있어주고 싶었어요. 우리 이제 둘 다 혼자잖아요. 외로운 건 똑같은 처지고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면 좋지 않을까요? 문정 씨의 눈가가 촉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술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터져 나온 걸까요? 갑자기 울먹거리며 제 손을 잡고 말하더라고요. 형부 요즘 정말 많이 힘들죠? 제가 뭐라도
결국 그날 밤 저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란 게 참 묘하더라고요.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이후 저희는 평상심을 되찾고 진지한 대화를 시작했어요. 형부,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정 씨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죠.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걱정 마. 문정아, 큰 문제 없을 거야.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관계는 처음에는 지연이에 대한 죄책감에 한없이 위축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과감해졌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빈자리를 채워주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연이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되던 해에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그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함과 벅찬 감동을 느꼈어요. 하늘에 있는 지연이도 저희를 이해해주고 축복해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퍼즐의 한 조각을 찾아 헤매다 드디어 딱 맞는 조각을 찾은 것처럼 서로에게 완벽하게 맞춰져 갔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을 함께 나누며 웃었고 때로는 지연이에 대한 그리움에 함께 눈물 짓기도 했죠. 문정 씨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었고 저 또한 그녀가 다시는 외롭거나 힘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아껴주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1년 뒤 저희에게는 또 하나의 기적 같은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예쁜 딸아이였죠. 아이가 태어나면서 저희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문정 씨는 지연이 못지않게 헌신적이고 사랑스러운 엄마가 되어주었습니다. 아이를 보며 문득문득 지연이 생각이 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문정 씨는 제 마음을 알아채고 가만히 제 손을 잡아주곤 합니다. 지금 저희 세 식구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이해하거나 축복해 주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지연이에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지연아, 보고 있니? 나 지금 정말 행복해. 그리고 내 가장 친한 친구였던 문정이도 이제는 내 아내로서 우리 아이의 엄마로서 정말 잘 지내고 있어. 내가 우리에게 남겨준 사랑 잊지 않고 더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갈게. 라고요. 아마 하늘에서도 지연이는 저희를 응원해주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